여섯 번째로 얼마나 물질 위주로 우리가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이것은 뭐 부연 설명 안 해도 물질 만능주의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었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일순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식료품, 물, 약과 같은 본질적인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가치 부여를 해서 만들어 놓은 사치품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가족들이 만약에 확진이 되어서 위급한 상황으로 갔을 때 그거 지켜볼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었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라치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일곱 번째,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서 우리 집으로 다시 만들고 가족의 유대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게 하는 그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가족끼리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손잡을 수 없고요. 만약에 확진자가 있다고 치면 각각의 방에서 나올 수도 없는 이런 상황으로 일순간 우리가 무력해지는 이런 것들을 곳곳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어졌지요.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여덟 번째, 진짜 우리 일은 우리가 창조된 뜻대로 서로 보살피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진짜 일이 무슨 일이냐 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다소 종교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은, 직장에 가서 하는 일, 그런 일들은 진짜 일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뭐다?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일 뿐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홉 번째, 우리의 자아상을 계속해서 점검해봐라.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나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도 결국 이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멈춰서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뭐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게 하는 그런 계기를 이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다. 열 번째, 의지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라고 가르쳐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서로 협력하고 나누고 이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기적이고 자기만 살겠다고 사재기하고 뭐 이렇게 살아갈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선택은 결국 우리 의지의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니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외부 환경이나 어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외부 탓하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의지력을 발동시켜서 이것을 잘 대처해 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번에 사재기도 없었고 이래서 굉장히 모범적인 시민의식을 가진 나라로 알려지게 되었죠. 저는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뭐 미국도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유럽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사재기하고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보니까 뭐 굳이 그런 데 가서 뭐 배워왔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배우러 다닐 것도 별로 없겠다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우리가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더랬습니다. 11번째, 우리가 인내할 수도 있고 공황장애에 빠질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것을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절망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 이번에도 인내할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공황장애에 빠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종말이 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곧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것 또한 우리의 의지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12번째, 이 시간이 종말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끝났다 인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결국에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로의 시작, 반복되는 회로의 시작이다라고 인식을 한다면 그 전체의 부분으로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절망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13번째는 이 지구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것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지구가 급격히 병들어져 있다는 부분, 이것에 사실은 또 국가적으로 또 다른 이 합의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4번째로 이것도 결국에는 지나간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거대한 재앙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본인은 위대한 교정자로 보고 있다. 과연 우리 인류 이 70억 인구를 어느 누가 나타나서 이만큼 깨달음을 주고 교육시킬 수 있겠습니까? 물론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이만큼 강력한 교정자는 없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 위대한 교정자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전체 맥락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라 치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의지에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교만했던 부분들을 이제 반성하고 좀 겸손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 게이츠 어떨 때 책을 한번 읽기 시작하면 18시간, 20시간씩 꼼짝도 안 하고 책을 읽어나가는 정도로 집중력 있고 이분이 싱크빅, 큰 생각, 깊은 생각을 이야기했다고 치면 결국 엄청난 부를 이루신 분이시지요. 그 뒤로 스티브 잡스가 싱크 디퍼런트를 이야기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엄청난 부를 이루어내듯이 결국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수준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메시지로 주신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북새통 2515 칼리지의 최병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